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병원 이재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감염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실 수행하시는 모든 업무는 데이터로 분석되어지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 심시적 기구 사용비, 감염의 원인 병원제 분포 및 항생제 내성률 등의 보고는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이미 잘 사용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병원 이재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감염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고, 특히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 심수적 기구 사용비, 감염의 원인 병원제 분포 및 항생제 내성률 등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이미 잘 활용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표현 형태 중 어떤 것이 먼저 보이시나요? 보통 데이터는 항목과 숫자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표는 병돌병 환자 일수, 감염 발생 건수, 기구 사용 일수 등 상세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숫자들이 빠르게 해석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기구 사용 관련,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6년부터 22년까지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으로 알기 어려운 감염률 변화나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데이터 시각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감염 감시, 각종 평가와 관련된 지표 관리, 신종감염병을 대응하며 감염 관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의 명확한 전달을 통해 감염의 패턴과 추세를 보여주게 되고, 보고받는 의사결정 리더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게 되어 감염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데이터 시각화는 시대적 배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17세기 이전에는 주로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를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림이나 사파 형태로 전염병의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1562년 브루겔의 작품 죽음의 승리에서는 전염병의 참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17세기 말부터는 지리적 맥락을 포함하여 감염병의 확산 지역을 표현하는 지도가 등장하였습니다. 필리포 아레테가 제작한 질병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 질병 확산 경로와 패턴을 지도로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세기 중반 이후 윌리엄 플레이페어가 제작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최초로 경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선 그래프로 국가 간 수익과 수출 데이터를 시간 흐름에 따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역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의학 분야에서도 감염병의 발생, 추이 분석에 활발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1798년 발렌타인 시먼이 제작한 뉴욕의 황열병 확산 지도입니다. 시몬의 이 지도는 특정 지역 내 질병의 분포를 점과 색상으로 표시하여 질병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세기로 들어서면서 데이터 시각화는 더 서밀해지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1849년 뉴욕에서 발생한 콜레라 유행 당시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으로 주간 단위의 콜레라 사망자 수와 전체 사망자 수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감염병의 발생부터 정점 그리고 감소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가 가진 메시지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학, 유행 부분에서 아마 제일 많이 보셨을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자료 모두 데이터 시각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레라 확산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열지도가 매우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왼쪽의 사례는 1832년 파리에서 발생한 콜레라 유행 당시 제작된 열지도로 도심 내 감염병 확산 강도를 세계 농도로 표현하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지도는 1854년 런던 소호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 유행 당시 존 스노우 박사가 제작한 유명한 콜레라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발생 사례를 검정색 막대로 표시하여 특정 펌프가 감염의 근원지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시각화는 실시간성과 상호작용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한 공식 대시보드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감염 현상에 대해 신속한 파악과 함께 빠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이후입니다. 20세기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시각화는 실시간성과 상호작용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당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한 공식 대시보드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감염 현황에 대해 신속한 파악과 함께 빠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시보드입니다.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도, 다양한 그래프 등으로 감염 발생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세계 각국은 전염병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하고 운영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존스 호스킨슨의 대시보드입니다. 전 세계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와 함께 그래프, 숫자, 태브 등과 같은 콘텐츠들이 통합적으로 고생되어 있습니다. NHSN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구 관련 의료감염 데이터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대시보드입니다. 의료감염의 데이터를 지리정보와 함께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빠른 이해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병원별 감염 데이터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오른쪽 지도에서는 지역별 병원의 감염률 수준을 아이콘으로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염병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발전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든 분석과 시각화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 내 감염 감시 활동에서는 신뢰성이 검증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오류나 이상값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데이터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왜곡된 결과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데이터 정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실제 감염률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병원 감염 감시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감염 비율, 천재원일당 감염률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기관과 병원 또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감염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원내 자체 지표뿐만 아니라 국내의 비교 지표를 선정하여 우리 병원의 현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시각화 표현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 그래프는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세를 보여줄 때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감염관리 중지를 실시한 후 감염률이 감소했는지 혹은 증가했는지 변화의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 부서 또는 여러 감염 유형을 동시에 비교할 때도 여러 색상의 선을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때 가장 효과적인데 병원 부서별이나 병원체별 감염률을 비교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표치 또는 평균과 실제 수치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표현할 때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히트맵은 병원 내에서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핫스팟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데 적합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각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염관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도입니다. 감염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감염률과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관리 한계를 설정합니다. 관리 한계를 통해 감염률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이상 징후를 분석하게 됩니다. 관리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나타내면 즉시 이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중재 활동을 시행합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디자인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색상의 활용입니다. 적색, 황색, 녹색과 같은 직관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더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레이블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프나 시각화 자료의 제목, 축 레이블, 그리고 단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간결성과 가독성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가감히 제거하고 중요한 핵심 데이터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시각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디자인입니다. 통일된 스타일로 표현될 때 자료 전체가 전문적이고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더욱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각 병원의 심볼이 갖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시를 통해서 어떤 방식의 그래프 또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시각화 방법은 바로 선 그래프입니다.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명확하게 나타내기에 좋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중환자실에서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을 변화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감염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과 마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선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선 색에 따라서 표현되고 있는 수치들이 동일한 색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 그래프에서는 감염률뿐만 아니라 연도별 기구 사용 비율과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을 사용하여 각 변수의 변화 주의를 동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막대 그래프 예시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감염병별 또는 의료기관별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병상이 커질수록 기구 사용률과 감염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표와 함께 그래프를 제시합니다. 좌측 표는 숫자 데이터로 되어 있어 한눈에 변화를 보기 어렵지만 우측 막대 그래프에서는 연도별 참여 기간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막대 그래프 예시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감염 원인군을 그람 양성균이나 음성균, 진균으로 구분하였고 연도별 변화를 숫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통해 감염 원인균의 분석을 먼저 보여주고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식으로 병원에서 감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을 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병원 감염관리에서 다전해균의 관리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 연도별 어떻게 내성균이 변화하고 있는지 한눈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여러 가지 감염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표준화된 감염 비율로 사용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감염 데이터를 한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고 SIR 1.0 이상 감염에 대해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중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 그래프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감염 발생과 치사율의 관계를 분석한 그래프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데이터를 이중축 그래프를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는 연관 감염 발생 건수와 꺾은선 그래프로는 치사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보여줄 때 우리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감염 감시 시스템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어떠한 감염 항목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축에서 단위가 있진 않지만 넘버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이 중재 전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기간을 세 가지로 구간으로 구분하였고 개입 전, 이행기간, 개입 후의 변화를 뚜렷하게 나타나게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관리실에서 하시는 업무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래프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컨트롤 차트를 이용하여 감염률 변화를 분석한 것입니다. 감염률이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서 있는지 이상 징후가 있는지 평가하였고 다양한 중재를 그래프에 나타나있습니다. 중재 시흥의 변화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그래프의 포인트입니다. 관리를 통해 병원의 감염률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지 또는 중재 활동이 필요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발생률을 1000 데이당 분석한 표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월별 감염률을 그래프에 보여서 증가와 감소가 명확히 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중재 활동을 했는지 또는 감소되었을 때는 어떤 중재 활동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볼 수 있게 한 그래프입니다. 앞에 그래프와 함께 연결되는 그래프입니다. 앞에서는 월별 데이터를 그래프화하였고 현재는 분기별 감염률을 분석하여 그래프화하였습니다. 분기별 평균 감염률을 분석하여 감염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고 단기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패턴을 확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도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도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보고 목적을 명확해야 됩니다. 월별 데이터나 분기별 데이터의 활용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관리 상한선의 초과 데이터 해석 시 신중해야 되며 단기 변동성과 장기적 추세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염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화는 복잡한 데이터를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숫자만 나열하기보다는 색상과 패턴을 활용해 직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래프 한 장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기보다는 간결성을 유지하며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시각화를 활용하셔서 앞으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감염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